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패드를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굉장히 즐겨 쓰고 거의 맥만큼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집중해서 글을 써야 될 때 저는 이 아이패드만한 게 없어서 항상 손에 쥐고 다닙니다. 딱 하나 고민이 되는 기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입니다. 네. 네, 이런 키보드입니다. 고민의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38만 9천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가격이죠. 뭐 저도 사실 키보드 되게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사실 많이 샀었거든요. 요즘은 그 키보드 지름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또 요즘 키보드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저는 10만 원 정도가 뭐 심적 기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9만 원, 네, 거의 40만 원이죠. 근데 이거 쓰시는 분들이 점점 눈에 주변에 많이 띄어서 신경 쓰이기도 하고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고 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 가격에 팔겠지라는 거죠. 뭐 애플이 제품을 뭐 허투루 만들어서 비싸게 받았을 리는 없고 뭔가 설득할 게 있다는 거죠. 대체로 비싼 거는 특히 애플 제품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시가 한참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심하게 구입하지는 못하고 빌려서 써봤는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난 느낌,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설명보다는 감탄사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봤는데 이거 쓰면서 계속 드는 생각 그거였었거든요. 와, 애플 진짜 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뭐 이걸 굳이 이제 풀이를 하자면 뭐 그 이유는 있다, 그만한 가치는 있다, 역시 애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키보드니까 입력 자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이름 자체가 매직 키보드죠. 그리고 실제로 이 키보드도 매직 키보드입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쓰던 아이패드 키보드,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버터플라이 키보드예요.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와 매직 키보드의 차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매직 키보드도 좋지만 이 키를 오랫동안 많이 치는 입장에서는 피로감 이런 거는 버터플라이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맥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게 버터플라이가 반발력이 약하고 눌리는 깊이가 얕아서 키보드를 오래 칠 때 누르는 힘이 덜 들어가고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되거든요. 이게 확실히 덜 피곤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또 이 매직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매직 키보드는 특히 이제 키감이 좋아요. 뭐 최고의 키보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쫀쫀하고 이렇게 톡톡톡 치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취향을 가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키보드를 치는 맛은 매직 키보드가, 그리고 키보드를 오래 치시는 분들한테 피로감 이런 부분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배열은 뭐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그 하나 차이라고 하면은 방향키가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렇게 O자 모양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기존 키보드는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는 맥북의 매직 키보드 배열 변화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런 거 재밌는 부분이죠. 트랙패드도 좋아요. 이거 뭐 맥 쓰시던 분들은 곧바로 적응하실 겁니다. 제스처가 일단 그대로 다 먹습니다. 저는 아이패드에 굳이 마우스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고요. 또 뭐 아이패드에 마우스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서 써봤는데 뭐 그렇게 엄청 편리하다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감이 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마우스가 아니라 트랙패드였던 거죠. 제스처들 그대로 딱 쓰면 맥에서 쓰는 것처럼 그대로 앱 전환, 화면 전환 이런 것들 잘 되고요. 문서 작업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택해야 될 때 확실히 트랙패드, 마우스가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맥 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직 키보드 어쨌든 비싸잖아요. 근데 이 값이 비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 이 키보드 자체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름이 키보드지 아이패드를 연결하는 사실상 뭐 하나의 기구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열 때 이렇게 아이패드 쪽을 잡고 이렇게 열면 한번 딱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뒷판이 이제 접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딱 걸린 다음에 이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펴는 느낌이 되게 고급집니다. 이런 손맛이 애플의 뭐 고급 제품들 특징이긴 하죠. 그런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좋은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다 폈을 때 아이패드가 좀 뜹니다.
네, 이렇게 조금 올라옵니다. 이 폴리오를 쓸 때는 그대로 바닥에 딱 붙는데 얘는 확실히 조금 올라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올라오는 거 별건가 했는데 별거는 별거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이라도 딱 띄워지면서 고개를 덜 숙이게 되고 목이 조금 편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각도도 뭐 끊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뭐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뒤로 꺾이진 않고요. 뭐 이 정도 꺾이긴 하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각도를 맞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딱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좀 더 편하구나, 보기 편하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고요. 며칠 써보니까 알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입력 인터페이스 USB-C가 있습니다. 이걸로 충전도 되고 뭐 주변 장치도 연결됩니다. 네, 근데 이게 방향이나 위치가 되게 절묘해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USB-C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거든요. 왼쪽에 있죠. 그리고 아이패드에는 이 오른쪽에 단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위에 떠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댑터를 오른쪽에 꽂을 때는 이쪽에 아이패드 본체에 꽂으면 편하죠. 근데 부득이하게 어댑터가 왼쪽에 있어서 줄이 왼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줄이 꺾여서 끼기도 하고 그럴 때 불편하거든요. 근데 왼쪽에다가 달아놨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그냥 꽂아서 쓰면 됩니다. 어댑터 방향 따라서 왼쪽 오른쪽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도 주변 장치를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좋죠. 이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건반이랑 같이 연결했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걸로 아이패드가 하나의 완전한 컴퓨터, 애플 항상 이야기하죠. 다음 컴퓨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컴퓨터처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키보드입니다. 가격도 따져보면은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네, 거치대 역할을 해주는 이 탄탄한 케이스, 기구, 그리고 이 역할을 다 더하면은 다 따로 사면은 39만원?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마치 아이맥이 되게 비싸지만 뜯어보면은 그래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사용성이나 경험도 충분히 좋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 산다 라고 하면은 아직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아이패드의 폼팩터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최근 아이패드가 디자인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디자인 크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 키보드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 스마트 키보드도 그래서 세 번째거든요. 근데 물론 이 3세대 디자인은 4세대 아이패드 프로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아이패드 에어로도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아이패드들은 당분간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이 11인치, 12.9인치 이 두 가지 폼팩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키보드는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 폼팩터가 바뀌면은 좀 부담이 큰 게 또 바로 이런 액세서리잖아요. 물론 기기 하나 사서 3, 4년, 4, 5년 이렇게 오랫동안 쓰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쓰시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왠지 이게 키보드라고 접근을 하면 언젠가 쓰지 못하는 키보드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아깝죠. 근데 이거는 키보드라기보다는 아이패드의 중요한 액세서리라고 보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민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가격이죠. 아이패드 에어 기본형 77만 9천 원이죠. 여기에 키보드 38만 9천 원 더하면은 116만 8천 원이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아이패드는 지금 아이패드 에어 256GB의 셀룰러 모델이거든요. 이게 114만 9천 원이니까 키보드랑 합치면 154만 원 이렇게 됩니다. 프로는 256GB 셀룰러 모델이 135만 9천 원이고 키보드 더하면 174만 8천 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프로의 폴리오를 쓰는 것보다는 아이패드 에어로 낮추고 이 매직 키보드를 쓰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맥이 나오죠. 맥북 에어 기본형이 129만 원입니다. 맥북 프로 기본형은 169만 원이고요. 아이패드가 맥북보다 더 비싸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기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고 생산성 그리고 활용성 따라서 적절한 기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키보드와 문서 위주의 작업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맥을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노트북 수준으로 키보드, 트랙패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당장은 맥북 에어 기본형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 M1 되면서 맥북에서 아이패드용 앱들이 돌아가니까 앱에 대한 경험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아이패드의 키보드는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 저도 사실 고민이 큰데 저처럼 이제 아이패드에서 글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걸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 사실 이거 사서 하루에 1시간씩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 주고 시간 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리고 아이패드에는 터치스크린과 애플 펜슬이 있죠. 이 태블릿으로서의 이 정도 성능, 이 정도 기능을 내주는 기기는 사실 드물죠. 그림이나 뭐 디자인 이런 거 뭐 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어떤 가치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맥과 아이패드는 닮아가고 있죠. 이 키보드는 어떻게 보면 그 경계를 하나 없애주는 장치라고 봅니다. 맥에서는 이제 M1이 들어가면서 앱이라는 경계를 없앴고 또 아이패드에서는 입력 장치라는 장벽을 서로 이제 하나씩 없앤 거죠. 하지만 아이패드와 뭐 맥이 서로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합되지는 않는다고 애플이 밝혔고 제 생각에도 이 두 제품은 구분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명확하게 특징이 두 제품 특징이 있으니까요. 아이패드는 뭐 붙이더라도 결국에는 아이패드 본질은 이 얇고 가벼운 이 태블릿에 있죠. 이거를 맥으로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패드만 쓰실 때 여기에 맥OS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기는 뭐 생산성 따라서 뭐 필요성 따라서 뭐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은 더 명확하게 갈라져 있고요. 또 이 키보드나 앱스토어 통해서 비슷한 듯 하지만 더 명확하게 더 쉽게 두 제품의 차이가 더 갈라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쓰고 있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매직 키보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아마 샀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기에는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도 충분히 좋고요. 뭐 트랙패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애플 펜슬이나 뭐 터치 스크린으로 그동안 잘 써왔으니까 뭐 지금도 뭐 쓰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오늘의 답은 비싸지만 그 역할이나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아주 높은 그래픽 성능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프로보다는 아이패드 에어와 이 매직 키보드를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잘 생각을 해서 맥과 아이패드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쓰시면은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 되게 궁금했던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